50억, 딸의 마지막 스매싱. 서울 강남, 고요한 아침. 하얀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든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 도시를 바라본다. 32세 전지희, 인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을 공개했다. 아파트의 시세는 약 50억 원. 누구에게는 성공의 상징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집은 단 하나의 의미로 수렴된다. 가족. 이 집은 매달보다 더 오래 기다려온 꿈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꼭 마련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4년간 라켓을 내려놓지 않았다. 땀과 눈물, 수술과 재활,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까지 견디며 이 집은 그런 시간들의 총합이다. 부모님이 머무를 방, 가족이 함께 식사할 식탁, 그리고 오랜 시간 멀어져 있던 정을 되찾을 것일. 전지희는 이제 이 공간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채워가고자 한다. 그녀가 날린 마지막 스매싱은 점수를 따기 위한 스매싱이 아니었다. 금메달을 향한 스매싱도 아니었다. 그녀가 날린 마지막 스매싱은 부모님이 다시 딸의 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탁구장 바깥의 삶, 그곳에서 이루어진 진짜 승리.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다. 한 딸이 부모님께 바친 인생의 가장 깊고 묵직한 결실이다. 전지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랑팡의 신동. 그러나 너무 높은 벽. 중국 하북성 랑팡. 어린 시절의 전지희. 그녀의 본명은 텐민웨이였다. 7살. 아버지는 초등학교 탁구부 감독이었고 그 딸은 누구보다 빠르게 라켓을 손에 쥐었다. 탁구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건 가족의 꿈이었다. 아버지의 지도 아래 딸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었다. 그렇게 성장한 그녀는 2005년 중국 명문 구단에 입단했고 2007년에는 청소년 국가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세계대회 은메달. 모두가 그녀를 미래의 국가대표라 불렀다. 하지만 그 꿈은 곧 무너진다. 중국 탁구는 세계 최강,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는 기회보다 경쟁이 먼저였다. 그녀는 말했다. 중국에선 국가대표가 되기만 하면 우승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하지만 그녀는 그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실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다. 너무 많은 재능들이 넘쳐났고 그 속에서 그녀는 선택받지 못한 쪽이었다. 꿈이 식어갔다. 의욕은 점점 사라지고 코트 위의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그 누구보다 잘하지만 그 누구보다 기회가 없었던 선수. 그녀가 한국으로 오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 기회의 결핍이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의 선택을 배신이라 불렀지만 그건 새로운 무대를 향한 절박한 도전이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단지 다른 문을 두드렸을 뿐이다. 그녀의 출발점은 중국이었지만 그녀의 꿈은 국경을 넘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운명의 선택. 태극마크를 향한 외로운 길. 2008년 슬럼프에 빠진 16세의 텐민웨이.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국에서 뛰어볼 생각 있니? 그녀는 고민하지 않았다. 그 선택은 도전이자 탈출이었다. 무언가를 더 잃기 전에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짐을 쌌고 익숙한 가족의 품을 떠났다. 그리고 비행기에 올랐다. 그곳은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문화. 한국에서의 첫 시간은 매 순간이 외로움이었다. 한국어는 서툴렀고 코트 밖에서는 말할 사람이 없었다. 부모님은 한국 이주를 거절했어요. 어느 유튜브 영상의 제목처럼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전화기 너머 부모님의 목소리만이 유일한 위로였다. 낯선 환경, 익숙하지 않은 훈련 방식, 때론 차가운 시선.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2011년 그녀는 드디어 결정했다.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전지희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출생의 나라가 아닌 자신이 선택한 나라를 대표하겠다는 결심. 그건 단순한 귀화가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덮는 진짜 어른의 결정이었다. 이제부터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달라졌다.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전지희는 그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냈다. 지금의 전지희는 그 이름만으로도 한국 탁구의 상징이다. 그녀는 출생지가 아닌 의지로 정체성을 다시 쓴 사람이다. 그녀가 태극마크를 단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중국 출신이 아닌 대한민국의 선수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 증명의 시간, 시련 속에서 피어난 챔피언. 14년
그녀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단 한 시즌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보다 많이 다쳤다. 팔꿈치, 허리, 무릎, 어깨, 특히 2022년 5월엔 왼쪽 어깨 수술. 그 후에도 재활과 경기를 병행했다. 경기력은 떨어졌고 몸은 계속 무너졌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아픈 건 잠시예요. 멈추면 그게 진짜 끝이에요. 그녀는 고통을 껴안고 다시 코트에 섰다. 그리고 그녀는 파트너를 만났다. 신유빈. 두 사람은 세대를 뛰어넘어 한국 탁구의 역사를 새로 썼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3년 세계선수권 은메달, 그리고 수많은 승리 뒤에서 그녀는 후배의 손을 꼭 잡았다. 언니는 최고의 파트너였어요. 신유빈의 눈물 어린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코트 위에서 선배로서 리더로서 누군가의 길이 되었다. 그리고 2024년 파리 마지막 도전에서 그녀는 끝내 해냈다. 올림픽 단체전 동메달, 그토록 바랐던 올림픽 무대의 메달. 14년의 고통과 노력, 수술과 재활의 대가로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를 온전히 완성시켰다. 경기 후 그녀는 말했다. 이 메달은 제 인생에 대한 답이에요. 그녀는 이제 정말로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챔피언이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여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증명했다. 전지희라는 이름은 기록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완성된 이야기였다. 50억의 가치, 꿈의 경제학, 서울 강남, 누구나 꿈꾸지만 모두가 들어설 수 없는 곳. 전지희는 그곳에 자신만의 집을 샀다. 50억 원, 숫자는 놀라웠다. 사람들은 물었다. 탁구 선수 한 명이 어떻게 이런 집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사실 당연했다. 탁구는 돈이 되는 스포츠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단순한 경기의 연속이 아니었다. 14년간 국가대표 세계 랭킹 10위권 유지,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그녀는 늘 최고 무대에 있었다. 그녀의 수입은 하나의 성과가 아닌 수천 개의 경기에서 쌓인 결과였다. 국제대회 상금, ITTF, 그랜드 스매시와 파이널스, 연간 수천에서 수만 달러가 쌓였다. 기업팀 연봉, 미래에셋, 포스코, 대한민국 최고의 실업팀들, 연봉, 성과급, 복지까지, 그리고 글로벌 스폰서, 우사나 국제 스포츠 브랜드와의 계약, 장비 후원, 이미지 계약, 마지막으로 국가 포상금,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대한체육회, 정부, 협회. 그녀는 결과로 보답받았다. 이 모든 수익이 무려 14년간 이어졌다. 그것은 한순간의 행운이 아닌 14년의 성실함이었다. 그녀는 모든 소비를 조심했고 미래를 준비했다. 절제하고 모으고 가족을 위한 공간을 꿈꿨다. 이 집은 그 결과였다. 누구는 부동산이라 부르고 누구는 성공이라 말했지만 전지희는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 이 집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커리어를 물질로 번역해냈다. 이 집은 그녀가 스스로 만든 경제적 독립의 상징이었다. 논란과 그림자. 모든 영웅에게는 스토리가 있다. 승리는 언제나 박수만 받는 게 아니다. 전지희도 그랬다. 그녀의 선택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한국 대표가 된 이후 중국 팬들로부터 그녀는 배신자라 불렸다. 한때 사랑받던 이름은 이방인의 상징이 되었다. 국적을 바꿨다는 이유로 도 넘은 비난이 쏟아졌다. 온라인에서, 경기장에서, 심지어 외신 기사에서도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아팠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에서도 마냥 편하지 않았다. 2020년 전 국가대표 감독과의 공개 갈등. 전지희는 자신의 의견을 숨기지 않았다.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 했어요. 그 선택은 용기였지만 곧 압박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코트 위에서 말하고자 했다. 메달로, 성과로, 노력으로. 그리고 그녀를 다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신유빈은 말했다. 언니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말보다 강했다. 전지희는 단지 선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길을 먼저 걸은 사람, 다음 세대의 멘토, 불편한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선수였다. 모든 영웅은 빛만 있지 않다. 그림자가 있기에 그들의 이야기는 깊어진다.
전지희는 그 그림자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버팀이 지금의 전지희를 만든 것이다. 완전한 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전지희는 두 손을 모은 채 문 앞에 서 있다. 그 앞엔 부모님이 서 있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서울. 그리고 이제 딸이 마련한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웃는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고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다. 딸이 14년간 품어온 단 하나의 꿈이다. 언젠가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딱 한 번이라도 같이 살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과거 부모님은 한국행을 거절했다. 딸 혼자 한국에 남았고 해외 원정, 선수촌 호텔, 그녀의 집은 늘 임시였다. 진천 선수촌의 좁은 침대, 비행기 안, 시체 지친 새벽.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그녀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집에 들어간다. 이제 그녀는 아침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로 눈을 뜬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고 소파에서 아버지와 뉴스를 본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일상. 하지만 그녀가 가장 오래 꿈꿔온 풍경. 금메달도 올림픽도 좋았지만 지금처럼 셋이 밥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전지희는 그렇게 말했다. 그녀가 이룬 마지막 승리는 경기장이 아닌 식탁 위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이 순간 한 아이의 약속은 완전한 원으로 되돌아왔다. 가족이라는 원, 그것은 그녀가 끝까지 지키고자 한 가장 소중한 승리였다. 클로징, 메달을 넘어선 유산. 서울의 저녁, 전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있다. 탁구대도 유니폼도 없다. 그녀는 이제 선수가 아니다. 하지만 전지희라는 이름은 여전히 빛난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녀는 많은 메달을 땄다고. 하지만 그녀는 말한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녀의 진짜 유산은 숫자로 셀 수 없다. 그녀가 남긴 건 기록이 아니라 의지였다. 기회의 부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소녀. 낯선 땅에서도 뿌리 내린 한 사람. 그리고 끝내 가족을 다시 모은 딸. 그 여정은 어떤 트로피보다 더 묵직한 의미를 남겼다. 저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한국 탁구를 돕고 싶어요. 은퇴 후에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이제는 선수로서가 아니라 멘토로서, 다음 세대를 위한 조력자로서 그녀는 떠나지 않는다. 진짜 승리는 누군가에게 길을 남기는 것이다. 카메라는 그녀를 비춘다. 거실 한켠, 가족 사진 옆에 놓인 작은 트로피 하나. 그 트로피는 그녀의 커리어를 대표하지 않는다. 대신 그녀의 선택을 기억하게 해준다. 그녀의 마지막 스매싱은 탁구대 위가 아니라 계약서 위에서 완성됐다. 부모님이 함께 사는 집, 그곳에서의 웃음과 평화. 그것이야말로 전지희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금메달이다.